제3장 발견. 서울은 변함없이 바쁘고 조용했다. 거리의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강민의 세계는 조용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할 수 없었다. 확신이 필요했다. 강민은 결국 대학 시절 동기였던 이수연 박사에게 연락을 했다. 수연은 현재 국립뇌과학기술연구소에 소속된 신경생화학자였다. 그녀는 처음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강민이 전한 환자 기록과 정황, 그리고 의심의 단서들은 충분히 흥미로웠다. 며칠 뒤 수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나노기계일 가능성은 생각해봤어? 그 말에 강민의 눈이 흔들렸다. 설마 그 정도로 정교한 수준이 가능한가? 수연은 이미 분석에 착수한 상태였다. 그녀는 여러 식당의 식재료 샘플을 수거했고 강민이 의심했던 병원의 급식재료 일부도 확보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식자재에서 일정 농도로 분산된 나노입자가 검출되었다. 그 입자는 금속 기반의 코팅을 가진 극밀입회로 구조로 내부에는 기초적인 처리 단위와 미세 진동판이 내장되어 있었다. 즉, 감각기관과 연결 가능한 일종의 내부 투사 장치였다. 감염률은? 강민이 물었다. 적어도 서울 인구의 90% 이상이 이미 노출됐다고 봐야 해. 강민은 손을 말없이 움켜쥐었다. 수연은 노트북을 돌려 강민에게 보여줬다. 뇌파지도, 수면 상태별 활동 분석, 그리고 환자들의 시각 피질 자극 반응 데이터. 대부분의 자극은 수면 중에 발생했어. 특히 렘 수면 직후 무의식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그럼 잠든 사이에 영향을 받는 거야? 응. 그리고 그 자극은 의식이 깬 뒤에도 감정과 판단에 영향을 남겨.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자각하지 못해. 그냥 본인의 감정인 줄 아는 거지. 이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야. 아예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 순간 강민은 무언가를 직감했다. 그럼 누군가가 원하는 감정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네. 수연은 창백한 미소를 지으며 USB를 내밀었다. 정치적으로 쓰이기 딱 좋지. 누굴 믿고 누굴 미워하고 선거 조작도 가능할 거야. 이건 단순한 과학이 아니야. 그들은 감정을 조작해. 선거도, 여론도, 사람도. 강민은 말없이 그것을 받았다. 그날 밤 수연은 실험 데이터를 정리해 학회에 보고서를 송신했다. 그리고 이길 새벽 수연 박사는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뇌출혈. 부검은 없었다. 병원은 고혈압에 의한 자연사라 발표했다. 그녀의 죽음은 조용히 덮였다. 한편 어둠 속 한 건물의 회의실. 커튼은 쳐져 있고 방 안엔 검은 정장을 입은 인물들 몇이 모여 있었다. 대형 모니터엔 수연 박사의 발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생각보다 빠르군. 저 여자가 중심축이었나봐. 한 남자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예, 의원님. 예, 확인했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처리하죠. 저희가 물리적인 일은 잘 못하니 증거는 의원님이 처리해주세요. 어둠 속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 이봐, 지금까지 몇 명이나 처리했지?
이상 증상자로 발견한 16명은 뇌출혈로 처리했습니다. 이수연 박사도 처리해. 그는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방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송출해. 그는 등을 의자에 기대며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이미 신이야.